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11MC 진또입니다. 데자뷰인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시연님의 해외 스케줄이 연장되어 제가 다시 한번 공포라디오를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제가 접수했네요. 윤시원 없는 윤시원 공포라디오. 오늘은 또 어떤 게스트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실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왕님 그리고 뱅진님에 이어 공포라디오 첫 출연이시죠? 대포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왕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형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포라디오 생방송은 네네. 하고 있는데 녹화 방송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아. 설레기도 하고 또 생방-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쵸. 생방송 저도 했죠? 네네. 유시원 없는 공포라디오. 맞죠. 이 정도면 진도의 공포라디오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녹화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 라이브는 같이 몇 번 해봤는데 녹화 방송은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랑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연을 직접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포 형님이 오늘 처음 나오셔서 어떻게 또 리얼리티하게 읽어주실지 좀 기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좋아서 그런가? 아 이거 물음표가 있었네. 아 요즘 날이 좋아서 그런가? 차가 엄청 막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두 분도 운전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차가 막힐 때 지루함을 달래는 나만의 방법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좀 길게 하다 보면 끝말잇기. 혼자서요? 네. 헐. 왜? 초기 증상 아예. 아 진짜 혼자 끝말잇기를. 그래서 이제 그 끝말을 이으면서 그 단어를 화두로 삼아서 또 생각에 생각을 잇고 또 다음 화두를 잡아서 또 생각에 생각을 잇고. 오 초기 증상. 다음에 좀 그게 길어지면요 대화가 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포 형님은요? 저는 댄스 음악 되게 좋아해요. 아 댄스 음악. 그 요즘에 유튜브에서 EDM 믹스? EDM 음악을 듣고 끝말잇기를 하시고. 저는 근데 좀 지루하잖아요. 저는 좀 반대예요. EDM이랑 반대. 발라드 감성. 발라드 좋아해요. 발라드고 로맨틱한 약간 힐링되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와 게스트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사연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사연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는 라이브로 직접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연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연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무섭고 미스터리한 사연들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공포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첫 출연자이신 대포 형님께서 한번 뽑아보시죠. 와, 텃세 봐. 고양이. 제 사연은 고양이. 대포 형님 사연이에요? 제 사연이에요. 왜? NGT 제가 뽑은 사연은 고양이. 마왕이의 사연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왕 형님의 사연,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뭐 제가 딱히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본가에서 이제 어머님이 많이 키우세요. 아, 키우세요, 직접? 아, 그러면 많이 접해 보셨겠네요? 그죠. 그 집이 이제 시골집이라서 집 안에는 2마리만 들어와 있고 바깥에 저번에 갔더니 앞에 마당에 한 13마리가 절 쳐다보더라고요. 거의 그 정도면 그냥 고양이 하우스? 네, 온 동네 고양이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반려동물 키워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지금 키우고 있어요. 아, 그쵸. 대포 형님은 지금 키우고 계시고, 어떤 걸 키우시죠? 강아지. 아, 강아지. 강아지 이름이? 담비입니다, 담비. 담비. 네, 손담비할 때 담비. 담비고 강아지를 키우시고. 형님은 뭐 어렸을 때 강아지 뭐 집에서 키웠던 거 말고는 딱히 반려동물은 안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이에 대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는 공포썰이 있나요? 저는 공포썰이 있어요, 고양이에 관해. 제가 무당인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보다 한 3살 어린 손님이었어요. 빙의자였는데 몸에 이제 허주도 많이 끼고 무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면 이 친구는 갓 20살, 21살 이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빙의 치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집안 내력도 있기 때문에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계속 기도를 해주고 최소한의 좀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저희 법당으로 온 거예요. 새벽에. 한 12시? 저녁 12시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팔에 수건을 감고 이 수건이 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부터 가야겠다. 그래서 병원을 부르려고 했는데 이미 몸은 뺏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는 살려고 저한테 찾아온 거고 이미 몸을 뺏긴 상태야.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엄마 손님 왔는데 구급차 좀 불러달라.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하면서 바로 이제 법당에 앉혀놓고 저는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경을 외우면서 치려고 딱 냉장고에 앉혀놨어요. 구급차 오는 동안. 그리고 저는 막 징을 치면서 경을 외웠죠. 근데 그 순간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지마 하지마 막 웃으면서 그러더니 순간 야옹 야옹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를. 진짜 이 징을 막 치는데 그 저녁 12시 넘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격리 끝날 때쯤 쓰러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양이 흉내를 댔잖아요. 이 친구가 고양이를 키워요. 또 3마리를. 좀 몸 자체가 이렇게 좀 열려 있다 보니까 다 이게 왔다 갔다도 하고 이 귀신들이 그 고양이 흉내도 따라하는 거고 고양이 하면은 공포살. 저는 그 생각이 좀 심하게 떠올라요. 시간이 흘러서요.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원형 너미썰의 이 사연을 풀고 혹시나 연락이 된다면 연락 한 번만 달라고. 왜냐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이 썰을 풀었었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좀 무섭고도 슬픈 사연이 있었죠. 저한테도. 그리고 오늘 그게 하나 더 늘어납니다. 고양이에 관련된 무섭고도 슬픈 썰. 근데 다 그런 것 같아, 애완동물.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유시연의 공포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고양이입니다. 저는 15년 전쯤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버터라고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고양이를 나비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나비의 영어 이름인 버터플라이에서 따와서 버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버터는 털도 치즈처럼 노란빛이라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사실 처음부터 키우려던 건 아니었고 우연찮게 추운 날 얼어 죽어가던 버터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오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버터를 만난 첫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직업이 교사라 근무지가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만 했었죠. 당시에는 놀토, 일명 노는 토요일이라고 격주로 쉬던 때라 그 놀토를 이용해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좁은 이동장에서 기다릴 버터가 걱정돼서 쉴 틈 없이 짐을 옮겼습니다. 버터를 미리 풀어놔주고 싶었지만 낯선 곳으로 와 놀라 제가 한눈이라도 파는 사이 가출을 할까봐 짐을 옮기는 동안은 이동장에 넣어뒀거든요. 그렇게 짐을 다 옮기고 드디어 버터를 꺼내주려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짐 벌써 다 옮겼어요? 근처에 사는 집주인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마치 감시라도 하듯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버터를 발견하고 살짝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고양이 키웠어요? 아, 네. 키우면 안 되나요? 그런 조항은 없던데. 아니 뭐 안 될 건 없는데 하필 아무튼 이사 잘했으면 됐어요. 아주머니는 버터를 본 후부터 살짝 당황해 하시더니 급히 자리를 뜨셨어요. 저는 뭐지 싶었지만 일단 버터부터 꺼내기로 했죠. 버터야,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가 살 집이야. 착하지? 그런데 버터는 새 집이 아직 낯설었는지 이동장에서 나오길 꺼려했어요. 잠깐 나와서 주변을 살피기만 하고 들어가 하루 종일 나오질 않았습니다. 처음 온 집이라 버터가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낯설게 느낄 줄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루 이틀 저렇다 말겠지 생각하며 이사 첫날은 짐을 많이 옮겨서 그런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침대는 이제 새로 살 예정이어서 그날은 그냥 바닥에 이불만 깔고 잠을 잤어요. 아침 일찍 시작한 이사 탓에 곤잠에 빠져 있는데 자꾸 누가 머리를 건드는 겁니다. 자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씻고 머리까지 말리기는 귀찮아서 그냥 안 말리고 잤거든요. 대신 머리맡에 수건을 한 장 깔고 그 위에 긴 머리를 늘여놓고 잤어요. 저는 속으로
아, 드디어 버터가 이동장 밖으로 나와서 방 안을 돌아다니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늘여놓은 머리카락을 밟고 다니는 줄로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촉이 볼로 옮겨졌습니다. 무언가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버터가 돌아다니면서 버터의 털이 제 볼을 스쳤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잠에 빠진 것 같으면서도 또 몸의 감각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한, 그 당시에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잠에 빠졌는데 버터가 그렇게 제 몸을 건드리고 다니니까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이 녀석을 잡아서 마구 조물거리며 복수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버터는 제 머리맡을 왔다 갔다 서성이다 제 배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순간 복부에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에는 잠만 자다가 밤에 활동을 시작해서 집사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요. 저도 버터가 새벽 내내 돌아다니다 지쳐서 드디어 제 배 위에 자리를 잡고 자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갓 1년이 지난 버터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무게감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개를 살짝 들어 배 위를 확인해 봤는데 고양이 여러 마리가 제 배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모두 하나같이 몸 여기저기가 썩고 문드러져 가는 고양이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을 벌떡 일으키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금방이라도 있었던 일인 것처럼 감각이 남아있었는데 복부의 무게감만 온데간데 없었죠. 어두운 방 안에서 저를 노려보던 고양이들의 빛나는 눈동자가 너무 생생해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버터부터 확인했어요. 자는 동안 돌아다니던 게 버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세상에나 버터는 그냥 이동장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동장은 잠궈 놓진 않았지만 굳게 닫혀 있었죠. 밤사이 돌아다니던 게 정말 버터였다면 아무리 제 발로 이동장 밖을 들락날락 했다 해도 그럼 이동장 문이 열려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버터가 문을 스스로 닫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버터가 하악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접힌 두기, 확장된 동공,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한껏 웅크린 상체, 송곳니까지 드러내며 하악거리고 있었어요. 버터는 요즘 말로 개냥이라고 불릴 만큼 온순하고 저를 잘 따랐기에 그렇게 심한 하악질은 버터를 만나고 처음 봤습니다. 버터야, 왜 그래? 그런데 버터는 제가 아닌 방 정 가운데 있는 전등을 향해 하악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버터의 시야에서 벗어나도 하악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등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이동장을 열어 버터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저를 공격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버터를 품에 안고 애기 달래듯 어루만지고 달랬지만 버터는 불안해하며 계속 전등만 쳐다봤습니다. 마치 전등 쪽에 뭐라도 있어서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30분 정도 버터를 진정시켜도 소용이 없자 저도 피곤해지고 지쳐서 그냥 자기로 했어요. 진정하라고 제품에 꼭 안고 잘 생각이었죠. 그런데 버터가 불을 끄자마자 제품을 빠져나가 또 전등을 향해 무섭게 하악질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갑자기 이 방을 빠져나가려는 듯 방문을 사정없이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방문을 열어주었고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방문을 열어둔 채로 잤어요. 찜찜한 꿈에다가 이상한 버터의 행동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이사를 하느라 피곤했는지 금방 잠에 다시 빠졌어요. 날이 밝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 안에 버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버터는 정말 뜻밖의 곳에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방에서 제일 먼 현관이었습니다. 현관 못에 딱 붙어 쪼그리고 앉아서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버터였지만 이상하게 제 방에는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부러 물과 밥그릇도 제 방에 놨는데 문 앞에서 야옹야옹 울기만 할 뿐 전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버터를 저는 강제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밥그릇 앞에 앉혔습니다. 버터는 힐끗 눈치를 보더니 그래도 제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사료를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방에 버터를 두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출신이라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털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버터가 온 집안을 헤집으면 청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털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만이라도 제 방에서만 지내기를 바랐어요. 아직 짐 정리도 다 끝나지 않았었고 말이죠. 화장실이고 밥그릇이고 다 제 방에 놔뒀더니 자기도 별 수 없었는지 눈치를 살피며 조금씩 방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적응하겠거니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버터가 이상하게 밤만 되면 자꾸 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도 울고불며 떼를 써서 도저히 안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버터와 실랑이 하던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버터는 일주일 내내 밤만 되면 그렇게 방문을 열어달라고 떼를 썼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출근 때만 버터를 방에 두고 퇴근하면 아예 방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 선생님, 오늘 사감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할 사람이 김 선생밖에 없네. 갑작스레 사감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사정을 듣고는 아무 생각 없이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였는데 집에 있는 버터가 생각났어요.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물이랑 사료는 넉넉하게 있을지, 화장실 모래는 언제 비웠더라? 갑자기 혼자 하룻밤을 보게 될 버터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또 밤이 되면 방문을 열어달라고 할까봐 겁이 났죠. 정 불안하면 내일 집주인에게 버터 좀 봐달라고 전화해보기로 하고 일단 그날은 업무를 마치고 사감실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버터를 쫓아다니는 꿈이었어요. 잡히면 정말 죽일 듯이 버터를 쫓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살기가 가득해서 무서웠어요. 버터가 쫓기다가 저를 발견하고 저에게 막 달려와 점프해서 안기는데 그 뒤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기분 나쁜 꿈에 오전 사간 업무를 마친 후 바로 집으로 갔어요. 버터야, 나왔어.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을 열었는데 툭! 방문에 뭔가 걸렸어요. 그건 바로 죽은 버터의 시체였습니다.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는지 나무로 된 방문 밑부분 주위가 온통 긁혀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는지 버터는 눈도 못 감은 채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버터와의 이별에 저도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버터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수의사 선생님께 물어봐도 정확히 왜 죽었는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어린 고양이들은 이렇게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지만 버터가 마치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방문에 남은 버터의 손톱 자국과 주위에 찢겨진 벽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집주인이 며칠 후 버터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집주인에게 얘기해 주었더니 집주인이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아, 그게 사실? 집주인이 꺼내놓은 얘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사 오기 전 그 집에는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와 동네 길고양이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시간이 흘러서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나와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가 문을 열었는데 제가 쓰던 그 방에서 죽은 지 오래되신 할머니와 수십 마리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할머니가 키운 게 아니라 길고양이들을 잡아다 몹쓸 짓을 많이 해서 죽은 거였다 하더라고요. 이사한 날 집주인이 찾아온 것도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혹시나 제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돼서였다 고백했어요. 버터는 처음 이 집에서 뭘 본 걸까요? 고양이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할머니 귀신을 본 걸까요? 또 그 할머니 귀신 때문에 버터가 그렇게 죽은 걸까요? 저는 버터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이후로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귀여운 버터가 많이 보고 싶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무섭고 좀 슬프네요. 근데 제 사연 들으면서 마치 이제 지금 버터가 귀신을 보는 것처럼 마치 행동을 하잖아요. 고양이 귀신 본다는 얘기 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대포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얼핏 들은 얘기인데 그 고양이는 이제 워낙에 영물이라고 해서 귀신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듣긴 했었는데 예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니까 딱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수천 번을 받아봤어요. 사실 애완동물에 대해서.
제가 고양이의 눈을 가져본 것도 아니고 강아지의 눈을 가져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저도 말은 못 해드려요. 근데 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맞는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후각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귀치. 귀치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귀치라 해서 코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귀치는요, 입과 코와 같이 느껴져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여러 번 헌팅한 결과 강아지들이랑 고양이가 본다가 아니라 어떠한 낯선 냄새에 하악거린다. 근데 그 냄새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좋은 냄새가 난다, 나쁜 냄새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물들도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닐까요? 되게 낯설고 나쁜 냄새가 난다,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저기 고양이들이 많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는 자기의 동족의 냄새는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썩은 냄새, 그 흔적이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한다 해도.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아마 그의 흔적을 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번 사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뭐 오히려 제보자가 꿈이나 이런 데서 좀 만난 느낌인데 버터는 정말 그 할머니가 뭔가 이렇게 해한 걸까요? 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고양이가 버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벽지를 긁고 문을 긁었어요. 근데 그 방 안에 있는 건 극도로 싫어했단 말이죠. 제보자님 사연대로 보면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해서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닌가, 버터가. 돌연사. 돌연사.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버터가. 맞아요. 저의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어쨌든 죽음의 기운들이 뭉쳐 있는 곳이잖아요. 동물도 한가 원한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에 대한 좀 그런 원한들이 거기에 뭉쳐 있다 보니까 기운 쪽으로도 그런 죽음의 기운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 집에 계속 살면 제보자는 꿈에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고양이는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누구한테 더 위험한 집인 건가요? 아무래도 고양이겠죠. 목숨까지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예민하다 해도 이겨내면 돼요. 근데 동물이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동물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이 더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얼마나 그 제보자님 가슴 아팠을까.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다 그 살려달라고 하는 거였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의 어떻게 보면 경고일 수도 있었겠죠. 나가라는. 좀 가슴 아프고도 무서운 사연이었네요, 진짜. 제보자님도 좀 미안한 마음은 가질 수 있대. 죄책감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